네, 안녕하세요. 서울 직장인의 부동산 투자 이번에 출간하게 된 미니남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금융권 현직자 한 15년 정도 되었고요. 두 아이 키우고 있는 아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자에 관심이 많고 또 합리적 소비에도 관심이 많은 그냥 보통 직장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어렸을 때 집안 영향이 일단 컸습니다. 과소비하는 거는 절대 없었고요. 일단은 절약부터 저는 모든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아무래도 그렇게 모아 나가는 힘을 갖춰지다 보니까 그거를 좀 불리는 능력까지, 그게 바로 자연스럽게 좀 투자로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하실 거예요. 아마 그냥 가까운 거리는 일단은 걸어 다니고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급한 일이 아니면 택시는 잘 타지는 않고요. 그리고 제가 또래 친구들, 증권회사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공부하지 않고 돈을 맡겼던 거죠. 한 15년 전에 3천만 원을 그렇게 맡겼으니까 저한테 상당히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반절이나 잃었습니다. 불과 한 4, 5개월 만에. 그 다음부터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조금 주식이면 주식, 공부에 대한 게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혼을 하면서 제가 와이프한테 약속한 게 있거든요. 결혼 5년 내에 내 집을, 우리 집을 갖고 싶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내와 같이 했던 우리의 약속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그때도 물론 아파트가 인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컨대 서울 동일 지역 내에 34평 빌라 값이 그 동네에 있는 아파트 24평 값하고 같았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상품성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냥 아파트에 살기 그러면 빌라 같아 좀 더 넓은 집 사겠다, 이게 조금 많이 통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불편함이 없어서, 특히나 아이가 없었을 때,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는 저는 빌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도 제 뇌릿속에 아직도 강하게 맺혀 있어요. 그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요. 참 우연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에 관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경제방송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이게 CNBC를 보는데, 이게 SBS CNBC라고 해서 SBS에서 합력한 그 방송 말고 미국에서 하는 방송.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케이블 방송에서 CNBC나 블룸버그를 막 해줄 때예요. 우연히 봤죠. 그때 마윈이 상장하는 날이었어요, 알리바바를. 그때 한 말 아직도 기억납니다. 딱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였거든요. 간단한 영어로. 미국에서 투자받은 돈으로 훌륭한 미국인들을 고용해서 세계를 경영하겠다. 계속 성장하겠다. 정말 깔끔한 말이었어요. 그거 보고 제가 그때 미국 주식을 투자를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알리바바 샀습니다. 네. 상장되는 날 샀고요. 아직도 저 가지고 있습니다.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네. 배당 한 번 있었고요. 지금까지. 10년 조금 안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래도 한 5, 6년 넘은 것 같네요. 근데 그 기업은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팔지는 않습니다. 아마 시초가 대비했을 때 2배까지도 예전에는 올랐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지금은 했을 때 한 30, 40%? 30%, 20% 정도로 알고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부동산 쪽에는 서울 지역 내 아파트 입주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학군지 내의 자발적 전세권자입니다. 부채는 하나도 없고요. 해외 주식도 몇 억 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아서요. 예. 그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는 사실은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결이 같습니다. 물론 부동산은 거래가 쉽지 않고 주식은 그에 비해서 클릭 한 번만 하면 거래가 쉽다, 유동성이 더 뛰어나다, 이런 차이점 먼저 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투자는 기본 원칙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 투자 사례 뭐 얘기하면은 글쎄요, 그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알리바바 수익률 말씀하셨는데 제가 테슬라도 좀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지고 있진 않았고요. 그래도 놔둔 거 생각하면은 글쎄요, 제가 며칠 전에 확인했을 때는 한 20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스플릿이 한 2번 정도 있었고요. 그때 한 주도 안 팔았고요. 네, 조만간 매도할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그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뭐 장군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러 명의 병사를 거느려야 되는데 그런 거죠. 자원 배치를 할 때 어떤 거는 성을 쌓는 인력을 써야 될 거고 어떤 거는 훈련하는 병사, 어떤 애는 특수무기를 다루는 병사,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 같은 경우에는 뭐 피터 린치도 그랬지만 자기 집은 투자 수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살고 가족을 지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안정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부부 공약이 집부터 빨리 사자였거든요. 그게 좀 어느 정도 기초가 탄탄하게 다진 다음에야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는 빚내고 하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미수나 신용거래, 뭐 승부를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이제 부자들의 자산 비중이 부동산의 뭐 80% 이상이 편중되어 있다고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그 자산가들이 연령대가 다 높습니다. 5, 60대 이상이거든요. 물론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부동산 값이 올랐다. 뭐 그렇게 뭐 인과관계 혹은 상관계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그거를 뭐 크게 시대의 흐름에서 벗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좀 더 위험을 감수할 때는 지금처럼 주식에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둘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나나 내 배우자 혹은 가족이 아프다. 그런데 이거를 안정적인 자산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나이가 들수록 위험한 건 안 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 보수적인 투자 자산인 부동산을 어떻게든 찾게 되겠죠. 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뭐 아까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인플레이션 기대 효과가 부동산이 가장 잘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근래 저는 6, 7년으로 보는데 6, 7년간은 특히나 서울 시내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근데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상업용 건물 값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몇 배나 뛰어넘어서 올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든 뭐 인플레이션보다 더 올랐으니까 과열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결과 받아들여야 될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게 걸게 된다면은 부동산은 상당히 고려해야 할 투자 수단이면은 분명합니다. 예. 입지입니다, 입지. 입지하고 상품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둘 중에 하나를 또 꼽는다 그러면 저는 입지를 꼽고 싶습니다. 결국에 저는 거기에 비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치와 가격은 언제나 정비례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가치가 높으면 그만큼 남들이 많이 찾는 거고 가격이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입지는 뭐냐? 입지는 사람들의 발걸음 수에 비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꼭 필요한 것은 당연히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고 가격도 그에 따라서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만 높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요. 상업용 건물이 더 극명하죠. 땅에는 다 용도가 있거든요. 상업지구는 그 상업지구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초등학교가 옆에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옆에서 유해시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예, 법적으로 다 막아놔서 못 들어옵니다. 그런 것처럼 뭐 아파트도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명문대학교에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가 있다.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학부모들이 그쪽에 어떻게든 들어와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아파트는 대중화된 확실한 상품이니까 당연히 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학군지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학벌같이 저는 거기에는 사실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 저출산부터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출산이 된다고 해서 이게 지금 많이 떨어졌죠. 뭐 1.00이 안 되는 시기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만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나 기대 수명이 확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거기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경제, 노동, 가능, 인구, 연령도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당장 지금만 보더라도 정년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공조직부터 늘어날 거고 사조직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관련된 사업상 직군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족 경영이 많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노동, 가능, 연령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저출산에 대해서는 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벌에 대한 제 생각은 그럽니다. 학벌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그건 없어지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벤처기업을 창업을 해서 투자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투자를 받으려면은 제가 이제 발품을 팔아서 뛰어다녀야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아는 사람이 소개해줘서 그 아는 사람이 투자를 해준다. 왜? 결국에는 사업이라는 것도 사람과 만나서 어느 정도 이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뭐 라포라고 할까요? 그런 거기 측면에서 1차적인 기준이 학벌이 될 수가 있다. 이거는 뭐 참 어렵고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러운 세상이지만 그게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벌 가치는 절대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뭐 제가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파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대중화된 상품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층짜리 뭐 단독주택에 살면은 높이가 고작 해봤자 뭐 2층이니까 저층이죠. 근데 아파트 한번 뭐 고층에 한번 살아봤다. 일단은 뭐 채광이나 그런 거부터 다 다르죠. 그리고 널리 트여 있는 곳에 있다면 더 멀리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는 대중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는 합리적인 가격에 저는 동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물론 평수는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공동으로 경비받죠. 공동으로 커뮤니티 시설 이용하죠. 공동으로 주차장하죠. 모든 게 다 저렴한 비용 공동으로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하다못해 천장이 세면 자신이 직접 하든 용역을 쓰든 다 해야 되거든요. 그게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부자들은 단독주택에 살잖아요. 그게 다 감당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상황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제 기준에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아파트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랑 비슷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처음 시작하는 신혼부부라거나 그러면 아파트가 좀 낫겠죠.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예인들도 성공하면 프라이빗한 환경을 노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급 빌라나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감당이 가능하고 같이 하는 걸 싫어하죠. 그럴 필요도 없고요. 공유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다 감당 가능하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 단계에 따라서는 뭐 단독주택으로 가는 게 맞을 수가 있겠죠. 네. 핵심은 세금이죠. 공시지가가 오르면 그 기준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매기는 거니까. 근데 공시지가 현실화율 뭐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현실화를 시킨다고 공시지가를 올려, 뭐 실제 실거래가나 시세에 맞춰서 공시지가 확 올린다 그러면 반발은 굉장히 심하겠죠. 근데 공시지가가 아무래도 조금 유지를 하거나 조금 오르는 곳에 지역을 보면은 그쪽이 그나마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징표가 될 거니까 그거는 투자할 때 관전 포인트가 분명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빌라에서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파트에 살아보니까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투자 가치로서 그러니까 다세대죠. 다세대 주택 빌라에 산다라고 하면은 재개발 혹은
재건축 유망지에 뭐 자신이 몸테크가 됐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투자 가치로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강남에 있는 빌라하고 서울시 외곽 혹은 강북의 뭐 외곽과 비슷한 접경 지역 그쪽의 아파트에 사는 거하고는 좀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빌라. 그리고 고급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세대수가 적고 평수가 넓은 빌라들이 있잖아요. 뭐 쉬운 예로 뭐 강남구 뭐 논현동에서도 찾을 수가 있고 삼성동에서도 그런 사례들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곳들은 일반 우리가 말하는 뭐 국민주택 이하의 다세대 일반 빌라하고는 차이가 다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대상지의 빌라라고 하면 저는 그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가 뭐 실거주가 아니라 정말 투자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첫 주택이 꼭 빌라여야 될까? 근데 사는 가치도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아파트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의 기본 자세,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뭐 잃지 않는 거죠. 잃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현상 유지를 한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잃지 않으려 한다. 그만큼 조심을 한다라는 거고요.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잃을 위험이 있다. 그거를 먼저 리스크를 생각하는 게 투자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저희 와이프도 이제 절약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절약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쓸데없는 돈을 흐르지 않게 하고 모으는 능력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투자할 때는 무엇보다 물건을 고르는 안목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선구안이라고 표현을 하고도 쉬고요. 좋은 물건을 잘 골라낼 수 있는 이것도 사실은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는 뭐 끈기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어느 정도 확신에 차서 투자를 생각을 했다면, 결정을 했다면 그거를 어느 정도 일정 결과물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끈기, 어떻게 보면 뭐 용기라고도 바꿔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거품론이나 과열론이 사실은 뭐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뭐 부동산 혹은 경기 사이클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믿으면은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젠가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구조로는 분명히 갈 겁니다. 근데 뭐 그게 뭐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음모론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과열론이다. 거품론이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현상을 받아들이고 내 처지에서, 내 입장에서, 내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가. 이거를 빨리 찾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해요. 저는 단언컨대 저는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점하고 고점은 저 개인적으로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저점이었지, 이게 고점이었지 하는 것이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지금이 저점이다, 고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의미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이클이 뭐 10년 주기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다. 뭐 인생지사 세용지마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유념하면서 살아야지 그거를 꼭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야 되니까 저점 고점은 찾아야 돼. 이거는 그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뭐 옳지 않은 투자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투자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출발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결혼도 좀 일찍 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뭐 이제 투자를 시작했던 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다른 자산 모두가 저점이었습니다. 그때는. 네. 알고 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도 좀 많이 따라줬습니다. 저는. 그거는 평가라거나 말하는 분의 의견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것도 CNBC에서 봤네요. 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전에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청문회인데요. 미 의회에서 신용평가사 대표들을 불러놓고 이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런 징후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신용평가사는 이렇게 좋게 평가를 했냐. 이거를 가지고만 뭐라 그런 거예요. 신용평가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당사의 의견일 뿐입니다. 근데 맞는 얘기잖아요. 뭐 유튜브에 다시 치환을 해볼까요? 유튜버에서 각종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이거는 고점이다. 혹은 이거는 저점 진입의 적기이다. 그거는 사실은 뭐 논리든 인과관계든 아니면 통계에 상관관계든 그들의 의견일 뿐이에요. 근데 투자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니까 그거는 참고를 해서 내가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같은 생각에 혹은 오히려 미리 준비했던 것에 확신이 든다면 그거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의견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배척할 건 또 아니고요. 그거를 드러났다가 뭐 나중에 다른 투자 기회가 생겼을 때 그거를 응용하는 것, 그런 거는 상당히 좋은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요와 공급을 상당히 믿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요즘에 특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엔 다들 새 아파트만 찾아요. 근데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 20년 전에 2000년대 초반에 그때 당시에 새 아파트하고 지금 2020년 중반에 이른 새 아파트하고는 또 다릅니다. 예, 그때 당시 새 아파트도 좋았고 지금의 새 아파트도 좋지만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 엄청나게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상품성을 찾는 거죠. 누구나 다 깨끗한 환경에서 주차가 되고 무인 시설이 있고 첨단 경비가 되고 경비원이 10명이 예전처럼 안 넘어가더라도 두세 명만 있어도 첨단 CCTV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 이런 거를 사람들을 원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내게 아니더라도 그걸 보게 되면은 많이 찾는 거죠. 그게 일명 수요잖아요. 근데 공급은 당연히 부동산은 많이 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비단 상품성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이라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는 그 입지 하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합니다. 상품성이 더 좋으면 더할 나위 없고요. 뭐 당연한 거죠. 좋은 직장이 강남에 많고 학군지가 잘 갖춰져 있고. 근데 공급은 한정적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럴 수 있죠. 이제 공급 절벽을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산업 경기 구조상 건설은 기본 산업이기 때문에 그게 끊기진 않을 거거든요. 다만 아파트 시장 내에서만 이제 국한해 주셔서 말씀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계속 뭐 인건비가 오르든 자재값이 오르든 어쨌든 개발은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물론 뭐 일반 분양을 원하는 청약자 입장에서 분양가는 당연히 오르겠죠. 물가가 오르니까 그만큼 분양가도 올라갈 거고. 그렇다라고 해서 건설사들이 무조건 몸을 사리고 안 하려고 할 것이다. 그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뭐 돌파구가 나올 거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새 아파트를 많이 찾는 이 환경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다만 시기의 문제인 거지, 뭐 공급 절벽이 뭐 그렇게 크게 올 것 같지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작은 것에는 정말 세심하게 아끼고요. 자신이 확신하는 거에 정말 과감하게 배팅을 합니다. 이거다 싶으면은 정말 승부를 봅니다. 그게 부자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본 부자들은 거의 다 그랬습니다. 뭐 휴지 한 장도 사실은 아깝다고 이제 반 이렇게 포개서 쓰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그분이 휴지 한 장 때문에 못 살거나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전혀. 근데 그렇게 필요 없는 부분은 절대 쓰지를 않는다는 거죠. 네. 이제 욜로족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뭐 사람 생각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고 저도 당연히 제 의견을 존중받고 싶어 하듯이 그 의견을 사실 존중을 하고 싶어요. 다만 이제 스타일의 차이인 것 뿐이죠. 사실은 정말로 내가 뭐 부자가 되고 했는데 나중에 세월 지나가 보니까
가족들과 많이 해주지 못했다. 그런 후회 많이 하시는 분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나는 적당하게 뭐 조금 영위하면서 가족들하고도 귀한 시간을 보낼래.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뭐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그 생각이 나요. 예전에 종편에서요, 이사야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허참 씨가 나왔었어요. 본인이 이제 어떻게 부동산을 성장했고 그런 건데, 그 투자 전문가가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을 내놨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때 강남 아파트를 팔지 않으셨으면 더 커지셨을 텐데 투자적인 측면에서 아쉽다. 이렇게 말한 분이 계셨고요. 반대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족들을 그렇게 자녀들을 잘 키우고 부부가 잘 살면서 그 때에 맞는 올바른 선택을 하신 것 같다. 너무 존경스럽다. 이렇게 말한 취지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도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돈만 보고 살 거는 아니거든요. 자신이 원하는 가치에 매진하는 것도 그것도 올바른 넌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죠, 결국에는. 예. 당연하게도 한정된 자원을 그 자원의 가치가 변함이 없거나 혹은 서서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적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보면은 공시지가도 그렇고 실거래가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렇게 부침은 있을 수 있겠죠. 일단은 뭐 자산가라는 표현은 뭐 되게 과찬이시고요. 아직도 저는 조금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상당히 과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어찌됐든 예전보다 나아진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좋은 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할 수 있는 게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여유가 분명히 생겼다. 뭐 그게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시간을 사는 거다. 이렇게도 표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의견에 찬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할 때 그 뭐 좀 더 쉴 수가 있겠고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이런 거는 조금 벗어나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유가 생긴 거. 근데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챙겨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는 것도 있어요. 뒤를 자꾸 돌아보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뭐 도와달라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거를 아주 그렇게 매몰차게 또 안 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조금 많이 생각이 나네요, 저는. 일단은 저는 글쎄요, 뭐 제 개인적인 취미이기도 한데, 예, 먹는 거에는 돈 잘 안 아낍니다. 그리고 뭐 일본 전국시대 무장 중에 우에스기 개신이라고 있거든요.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에스기 개신이 그랬다고 해요.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그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먹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역사가 전 생각이 나가지고 뭔가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좀 한 끼라도 조금 더 든든히 먹고 좀 많이 움직이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먹는 거에는 조금 돈을 안 아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형 평수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거라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한번 관점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저는. 분양하는 뭐 시행사, 뭐 조합이 될 수 있겠죠. 조합이나 혹은 시공사, 건설회사죠. 뭐 공동사업을 해도 어찌든 방식으로 해도 일단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지금은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뭐 2인, 3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 가구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형 평형을 국민 평형 이하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그게 잘 팔리니까요. 잘 팔리니까 평당 분양가를 높여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형 평형은 그에 반해서 비례해서 하기에는 가격이 더 너무 뛰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뭐 합리적으로 보이긴 하나 과연 이게 잘 팔릴까? 그래도 뭔가 좀 유인을 주려고 하면 그래서 요즘에 뭐 펜트하우스도 대형 평형 나오는 거고 뭐 풀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시장은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살아보니까 아무리 1인 가구고 2인 가구고 그렇게 뭐 핵가족화 된다고 해도요.
여유가 있으면은 좀 더 나은 환경에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평수 늘리기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평수 늘리기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은 소형 평형 공급이 많지만 오히려 그게 더 희귀템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대형 평형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유가 있으면은 그쪽에 사는 게 그렇게 투자하는 게 좀 맞다고도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사업하시는 분은 더 그런 것 같고요. 그 뭐 공장 같은 거에 투자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공장 부지에 주인이 있고 그 공장에 임차하는 사업자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사례가 이거예요. 그 땅 가진 분들은 보상비가 적으면은 뭐 불만을 가지고 반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 노리고 들어왔든 혹은 사업 뭐 정비구역 지정이고 나중에 알았든 그 임차인들 상당히 좋아합니다. 공장은 그대로 도비해가지고 옮겨서 빼면 그만이거든요. 보상을 임차인들도 받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재미있는 사실이 있고, 그러니까 뭐 시외 공장이나 뭐 주말 농장 결국에는 세금을 적법하게 절세를 하면서 자기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주말 농장이고 시외 공장이라는 거죠. 왜냐? 공장 부지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그 사업을 경영하면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임차를 주면 되지 않습니까? 도심 지역이 아니라서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쉬울 거고요. 주말 농장은 이제 뭐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 금방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00평 이하까지는 가져도 세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요에 따라서 보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여유가 생기고 자산 증식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수단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저는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중개사가 나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고요. 연계해서 두 번째, 이 공인중개사가 내 편이 되어줄 것인가. 그리고 뭐 세 번째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나한테 뭐 큰 이익을 나와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대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거래가 일어나야 중개사분은 돈을 버는 구조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나를 위해 당연히 일을 해줘야 되고, 공동 중개를 하지 않고 본인이 단독 중개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내 입장에서 어느 정도 조금 감안해서 들어가 줄 것이 당연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분도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의 내가 거래를 한다는 걸 어느 정도 확신은 좀 줘야 되겠죠. 많이 방문을 하고 내가 실제로 거래 의사가 있고 뭐 단순히 내가 임장하러 온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내비쳐 줘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같이 물건지에도 가보고 소개도 많이 받고 이런 것들. 그거는 중개사분도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나중에 조금 시간을 지나보면은 그런 질문도 하시거든요.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어디 사세요? 이런 거 묻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로에 대해서 파악하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때 이렇게 해서 마음이 맞는 중개사를 찾는 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되게 다를 건데요. 글쎄요, 많이 만나보면은 사람도 잘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맞춰주시는 분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거는 다른 지역을 가도 아니면 뭐 또 다른 지역을 가도 분명히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다녀보고 또 그분만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좀 다녀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발품 팔아야 됩니다, 부동산은. 실제로 가서 봐야 되고요. 정말 폭등장이 아닌 이상은 뭐 계약금부터 무조건 던진다. 그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가서 봐야 됩니다. 왜냐? 인터넷에 나온 거는 말 그대로 그냥 평면적인 모니터에 나오는 숫자와 사진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가서 그 물건도 보고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맞는지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절차, 본인의 안목을 분명히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공인중개사분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자기가 접수한 물건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동중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꽁꽁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자기한테 돈을 벌어다 줄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 군데를 방문을 해봐야겠죠. 거기만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냥 저는 뭐 그건 글쓰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쓰기 사문칙 뭐라고 할까요? 쉽게 솔직하게 생각한 걸 정리하여 재빨리.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쉽고 명확하고 솔직하게 정리해서 공인중개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거에 맞는 것을 빨리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견해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곳만 찾아다녀라. 예, 그 말도 맞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또 스타일이 다르신 분들 분명히 계세요. 오히려 너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유행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서 새로운 거를 안 찾아준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 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곳을 한 3-4군데 이상을 정해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방문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방도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원칙은 전제는 그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내가 원하는 좋은 물건에 대해서 거래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 협상 그 다음입니다. 상대방도 똑똑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좋은 물건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거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깎으면 싼 게 비지떡이라고 자기 확신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호구가 된다고 너무 비싼 가격에 사는 것도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기회는 계속 오거든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네.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을 감수를 안 한다? 이거는 사실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또 일본 전국시대 무장 한번 또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다케다 신겐이라는 장수가 유카리 신승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주 간소한 차이로 정말 어렵게 이겼을 때 그때가 가장 값진 승리라고 했었거든요. 저도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10번 내가 공을 던졌는데 6번 다 완벽하게 성공할 수도 힘들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확률 게임이라고 하면은 한 번만 더 이기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들 말하잖아요. 잃을 때는 적게 실수해서 잃고 벌 때는 조금 많이 벌고 그걸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투자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 그동안 많이 실수하고 실패했더라도 지금 현재 혹은 마지막에 이기는 자, 그게 정말 투자 성공이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일단은 저는 한 가지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에 대한 확실히 안목이나 식견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정립이 많이 된 것 같고요. 이제는 관련 업계 사람들 혹은 좀 저보다 더 잘하신 투자자분들 만나도 얘기를 해도 제가 어깨를 겨눈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얘기할 상대는 된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제 생각을 빨리 말씀드릴 수 있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향연을 빨리 캐치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 확실히 조금 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많이 관심을 가지다 보면 많이 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많이 생각하던 게 실제 실행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실행이 무조건 성공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공도 많이 던져봐야지 스트라이크를 맞힐 거 아닙니까? 많이 보고 그 수많은 고뇌 끝에 몇 번 해보고 그 중에서는 분명히 성공 횟수가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성장한 자기 모습을 보게 될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조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제가 그랬거든요. 네. 뭐가 되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진다는 게 유튜브를 봐도 좋고요. 블로그를 봐도 좋고요. 혹은 책을 많이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지역을 뭐 요즘엔 임장이라는 표현을 흔하게 쓰니까요. 임장을 많이 다니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상황에 맞는 거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를 빨리 찾고 시도를 해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청약은 통장은 깨지 않고 계속 시도를 해봐야 되고요. 금매를 찾으려고 하면 그 부동산하고 어느 정도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그러다 보면 많이 또 찾아가야 되고 어느 정도 가계약금이라도 늘 수 있는 준비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저는 부동산은 사실은 그 투자에 관심하고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가지시고 아셔야 될 옵션이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문화가 발달했으면 발달을 했지, 이게 뭐 갑자기 사회주의 열풍이 불어가 기업을 다 없앤다, 이게 조만간 뭐 온다? 저는 그걸 절대 믿지 않거든요. 분명히 발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는 평생 볼 거면 부동산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제가 빚은, 주식 투자할 때 빚은 안 진다고 했잖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게 하나의 또 무기거든요.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좀 더 젊으시면요, 위험성이 조금 높다고 하신 코인 같은 것도 조금씩 해보시는 거, 저는 무조건 조금씩은 해봐라, 그러면서 사이즈를 늘려가라, 이렇게 조금 꼭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은 뭐 이제 책을 출간을 하게 돼서 이렇게 조금 귀한 기회 얻어서 조금 그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단순히 제 자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책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고 제가 가진 생각을 많이 공유를 드리고 어떻게 보면 좀 좋은 평가도 받아보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 관련해서 많은 성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투자에 관심이 많고 먼저 어떻게 보면 좀 해본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뭐 이렇게 좀 나온 김에 저희 그 아내하고 두 아이에게 이제 앞으로도 좀 자랑스러운 그 배우자 아빠가 되고 싶다는 거 약속하고 싶고요. 사랑한다고 꼭 말하고 싶습니다.